안녕하세요. 자, 우리 수업 잘 듣고 오셨죠? 명사 부분은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한 주목보라는 개념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되고, 한정사 5가지 종류에 대해서 5가지 종류입니다. 그것만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만 있다면, 문제 자체는 요 보시다시피 A, B, C, D가 이렇게 문법 문제, 다시 말해 같은 어원인데 뭐만 다르게 품사만 다르게 나올 경우에 접근 방식은 다 똑같아요. 빈 공간에 앞과 뒤를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앞과 뒤에 나와 있는 요 품사들을 봤을 때 개념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아, 이거를 전반적으로 해석하라는 문제는 아닌 게 이미 보기 중에 결정되어 있으니 앞, 뒤를 통해 가운데 있는 품사를 결정해 줘야 되는데 문법적인 개념이 잘 갖춰져 있냐 안 갖춰져 있냐, 여기에서 이제 기본 품사 문제를 빠르게 푸냐 못 푸냐가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한정사를 구별할 수 있죠. 더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게 정관사죠. 그리고 한정사는 절대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목적어인 명사가 꼭 등장해 줘야 된다. 근데 이 뒤를 보니까 of는 명사가 아니죠. 즉 이 한정사의 단짝인 명사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이 자리는 명사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 이 of 말고 of 앞에 명사가 있었더라면 한정사의 짝꿍인 명사가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안 되겠죠. 명사 바로 앞에 나올 수 있는 건 형용사. 또 이렇게 배웠으니까. 하지만 of가 나왔으니 이 자리는 명사자이다. 자, 명사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C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석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굳이 해석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시간을 잡아먹는 이유가 됩니다. 넘어가세요. 문법 문제죠. 빈 공간의 앞과 뒤를 봐야 돼요. 앞을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it가 나왔죠. 자, it는 누가 뭐래도 소유격입니다. 즉 한정사라는 거죠. 한정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뒤에 뭐가 나와야 된다?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 보니까 2 years ago는 뭐가 되냐면 2년 전이라는 시간을 설명해주는 부사예요, 여러분들. 선생님, 2 years는 누가 봐도 명사인데요. 2년이고 ago는 전이라는 거. 그건 알겠는데 얘 명사인데 어떻게 부사입니까? 한번 보세요. He came home. 그는 집에 왔다. 문장 끝났죠? Yesterday. Yesterday 뭡니까? 명사입니까? 부사입니까? Yesterday는 우리가 명사, 어제로 알고 있지만 자리 자체가 문장이 끝나고 나온 거라면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리에 시간을 또는 장소를 설명하는 명사가 나온다면 걔는 그냥 부사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부사입니다. 그럼 it의 짝꿍인, 한정사의 짝꿍인 명사는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사를 골라주면 되는데 명사는 B 아니면 C 중에 골라주면 되죠. founder, 설립자냐, foundation, 설립이냐. since는 뭡니까? 이래로죠. 그것의 설립자 이래로 말 됩니까? 안 됩니까? 2년 전에 그것의 설립자 이래로 안 된단 말이죠. 2년 전에 그것의 설립 이래로 현 시점까지 이렇게 해서 설명이 들어가는 전명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founder가 아닌 foundation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우리 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보니까 문법 문제고 앞과 뒤를 보면 되는데 앞에 every라는 건 수량 형용사로서 한정사가 됩니다. 근데 수량 형용사 우리가 수업 시간에 봤지만 수량 형용사는 그 형용사의 종류에 따라 뒤에 나올 수 있는 명사의 종류가 또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many 뒤에 뭐가 나와? 명사 나오긴 나오는데 복수 명사 나오죠. much 뒤에는요. 불가산 명사 나오죠. every는요. 뒤에 단수 명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수 명사가 나와야 되니까 명사로 볼 수 없는 C는 지워주고요. 복수 명사인 applicants는 지워주면 되죠. 지원자들 안 되겠죠. 그럼 지원서냐 지원자냐 이걸 봐줘야 되는데 둘 다 앞을 봤을 때는 괜찮단 말이죠. 뒤를 봐야 되는데 바로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who가 나왔죠. 누가 뭐래도 이 관계대명사, 형용사를 접사라고 볼 수 있는 이 관계대명사는 who니까 사람을 설명해 줘야 되니까 applicant가 돼야 됩니다. 뒷부분 볼 필요가 없어요. permit이냐, permitted냐, permission이냐, permit냐. 이거 좀 어려운 문제인데요. 솔직히 말하자면 우리가 명사를 풀고 있기 때문에 명사를 골라주면 되지 해서 풀어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나왔죠. building 나왔고요.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요? 명사 들어가야 됩니다. A building 땡땡. application 지원서잖아요. 그리고 building인데 building 자체를 그냥 명사로만 볼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이렇게 명사로 봅시다. 그러면은 building, 이 건물을 위한 지원서, 건물을 위한 지원서라는 말이 있을까 없을까? 건물을 위한 지원서. 안 되겠죠. 해석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거는 a building하고 요 뒤에 명사까지 합쳐져서 얘가 하나의
복합 명사를 이룹니다. 그러면 여기서 should be submit이잖아요. 제출돼야 된다. 지원서는 제출돼야 된다. 뭐에 대한 지원서입니까? 건축 허가 서에 대한 지원서가 제출돼야 됩니다. 그래서 building, 한, 형, 명 이렇게 해서 명사를 골라도 되고요. 그냥 복합 명사로 봐야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단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는 뭘 의미하는 거야? 뒤에 오는 명사는 단수 명사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permission을 쓰면 답이 되냐 안 되냐? permission은 답이 안 돼요. 이 꼴 뭐가 됩니까? 허가란 뜻이 됩니다. 근데 얘는 you 불가산 명사예요. 앞에 어가 올 수 있어 없어? 어는요. 뒤에 불가산 명사가 올 수 있어 없어? 못 오죠. 셀 수가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가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답이 없나요? 있죠. permit이라는 건 동사로 허가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지금 명사로 봤을 때는 허가증이라는 허가서라는 셀 수 있는 가산 명사가 됩니다. 가산 명사, countable 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까? A가 된다는 거죠. permitted는 과거 분사니까 안 되고요. permit는요. 이건 뭐가 됩니까? 복수죠. 복수 명사일 때는 이게 뒤에 쓸 수가 없는 거죠. 지워버리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5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를 보니까 문법 문제고요. 앞을 보니까 더 나왔죠. 뒤에 of 나왔지 명사 나온 게 아니야. 이 자리는 명사 자리가 확실합니다. 자, 그러면 한정사 뒤에 명사 이 세트 맞춰줘야 되니까 resulted는 안 되고요. result, 결과나 result 이게 나와야 됩니다. 두 개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겠죠. resulting은 안 되죠. 또 명사가 아니니까. 그럼 명사 골라주자. 뭐가 답입니까? Miss Gutierrez의 그 impressive presentation은요, is인데 the result 결과들입니까? 결과입니까? 당연히 얘 프레젠테이션 하나인 거죠. 이것은 그냥 결과입니다. 결과들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안 맞잖아. 이 프레젠테이션 아주 인상 깊은 프레젠테이션은 이 사람의 인상 깊은 프레젠테이션은 결과물이다. 뭐에 대한 of weeks of research 많은 리서치 몇 주간의 리서치에 대한 결과물이다. 그리고 몇 주간의 준비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하나입니다. 결과는요. 프레젠테이션 한 번 했어요. 자, 넘어가서요. 6번 보겠습니다. 자, 6번 같은 경우는 문법적으로 봤을 때는 전치사 뒤에 목적어인 명사가 등장한 거죠. 그럼 여기에 형용사가 들어가면 되겠네? 라고 생각해서 secure의 과거 분사인 이 분사는 형용사니까 얘를 써주면 되지 않을까 해서 A로 찍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여러분들 좀 외워줘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우리 800반 정도 됐으니까 복합 명사들 중에 이 security로 나오는 얘들은요. 뒤에 있는 명사까지 해서 safety나 security나 이 안전, 보안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얘들은요. 복합 명사 만들 때 안전한 명사, 뭐 safe한 명사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냥 safety precaution, security precaution, security reason, safety reason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복합 명사를 만들어줘야 된다. 형용사 아니라 명사 넣어줘야 돼. 왜냐면 이 동사, 이 security, secure 자체가 형용사로 들어가면서 뭔가를 수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해석으로 보자면 보안상 이유 때문에 이렇게 말해주는 게 맞지. secured는 뭐가 되냐면 보안이 된 안전으로 안전한 이유 때문에 안전한 이유 때문에 안 되죠. 이유 자체에 대한 성격이 안전한 이유예요. 해석이 안 돼요. 안전한 이유 때문에 보완된 이유 때문에 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넣으면 안 된다. 넘어가서 답은 D가 되고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보니까 이것 또한 문법 문제고요. 나왔죠. 단수명사 나와야 된다는 거야. 명사 안 나왔죠? 명사 안 나왔죠? 자, 이거 뭐 해야 돼요? 명사 나와야 되고요. 단수명사 해야 되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후 나왔으니까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만 봤을 경우에는 나왔으니까 단수명사 나와야지 architecture냐 아니면 architect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될 수가 없죠. 복수명사고 얘는 효용사니까 효용사고 복수명사니까 어랑 맞지가 않는 거예요. 자, 그리고 architecture냐 architect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어만 봤을 때는 둘 다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면 둘 다 뒤에 s가 안 붙은 단수처럼 보이니까요. 근데 뒤를 보니까 후 나왔죠. architecture는 건축이라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로 수식을 못 받겠죠. 그래서 얘는 아웃이에요. 근데 architecture는 알고 보니까 어차피 불가산 명사입니다.
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외웠다면 뒤에 나왔으니까 architecture 어떻게 나와? out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뭐가 됩니까? architect, 건축학자, 건축하는 사람, 건축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은 B가 됩니다. 자, 넘어가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8번 문제는 명사의 어휘 문제처럼 보입니다. A, B, C, D가 다 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해석으로 풀어줘야 되냐? 해석으로 풀어도 되긴 하는데요. 풀었을 때는 분명히 A와 B 중에 헷갈리게 될 겁니다. 자세한 정보, 자세한 설명 둘 다 어떻게 보면 다 해석이 돼요. 근데 information은 뭐예요? 불가산명사. description은요? 가산명사예요. 이거를 미리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에 따라서 800점을 넘냐 안 넘냐가 나오는 겁니다. 이걸 실수를 틀리냐? 실수가 아니죠. 모르니까 틀렸겠죠. 외워놨냐 안 외워놨냐 요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자, 뭐가 됩니까? 가산 단수를 원하는 거예요. 가산 단수 명사. 가산 단수 명사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자. 가산 단수 명사 description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subscription, attention, 구독과 이거는 뭐예요? 집중 뭐 이런 뜻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attention은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얘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고난이도라고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게 문법 문제죠. 일단은 delegate은 뭐 후보자란 뜻입니다. 저 대표자란 뜻이죠. 후보자의 대표자. 그러면 더 나왔잖아요. 여기에 명사 들어가 있는 건 확실합니다. 왜냐면 should sign이라는 동사 앞자리니까. 저 한정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죠. 그리고 동사 앞자리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와야 돼요. 주어 역할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delegate 얘 대표인, 대표자 사람 명사죠. delegating 명사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delegate나 delegate나 똑같은 말입니다. 찾아보세요. 똑같은 말입니다. delegate는요. 복수가 되겠죠. 복수 명사.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냥 대표자 한 명 있지 대표자들인지 어떻게 합니까? 읽어봐야죠. 읽어보니까 should sign in the registration desk. 대표자들은요. upon arrival이잖아요. 도착하자마자 어디에? conference center에 도착하자마자 대표자들은 둘 중에 골라줘야 되는 거니까 사인해야 됩니다. registration desk에다가 그리고 pick up 걔네들은 갖고 가야 돼요. 뭘요? 방금 말했죠. 걔네들 their name tag예요. 별표. their 못 보면 틀리는 거니까 복수라는 거예요. 복수 골라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표자들이 되는 겁니다. 답은요. D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넘어가서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번 문제 보니까 이 문제 뭡니까? express입니다. 표현해내다라는 겁니다. 뭘 표현해내는 거야? 목적어인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뒤를 보니까 타동사는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목적어인 명사 나와야 되는 건 수업 시간에 강조한 부분입니다. 얘 지금 명사 아니죠? 수식 구간이라는 거예요. 얘들은 날려버릴게. 명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사 아닌 얘 A와 B는 분사니까. 자, 우리 항상 외워놓죠? 분사는 현재 분사가 됐든 과거 분사가 됐든 형용사입니다. 님 명사 자리에 명사 골라야 되지 형용사 고를 수는 없는 거죠. out. interest냐 interest냐 이거 뭘 물어보는 거냐면 우리 관심이란 뜻 있죠. 관심, 흥미 이런 것이 가산명사인지 아니면 불가산명사인지 너 외웠니 안 외웠니를 물어보는 거예요. 가산명사라면 C가 답이 되겠죠. 왜? 가산 복수는 앞에 한정사 없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불가산명사라면 S가 못 붙겠죠. 그냥 한정사가 어차피 안 나왔으니까 interest만 써야겠죠. 자, 관심이라는 건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뭐가 되는 거야? D가 되는 거죠. 이게 해석이 안 돼서 못 풀리는 게 아니라 그날 시험장 가가지고 interest가 가산인가 불가산인가 이걸 고민하고 있으면 그래도 과정은 다 아는 거예요. 개념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몇 개의 단어를 시험 보기 전에 안 외웠기 때문에 그날 틀리는 거예요. 하지만 미리 외워서 가면 됩니다.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800반은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갖춰져 있는 상태예요. 근데 점수를 받고 못 받고는 뭐에 따라 있는 거냐? 개념의 적용도. 내가 개념을 이 문제 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적용할 수 있냐? 그리고 적용해냈을 때 정확한 단어를 뽑아낼 수 있냐 없냐? 정확한 단어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단어를 미리 외우고 있었냐 안 외우고 있었냐? 이게 차이가 됩니다. 그렇죠? 자, 1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니까 new financial 나왔으니까 가산 단수 나와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미션은 이미 실행된 겁니다. 나왔네요. 가산 단수. 얘 아니죠. 형용사죠. financial 아무리 봐도 형용사죠. 지금 명사 안 나왔죠. 근데 뒤를 봤는데 명사도 안 나왔어. 이 자리 명사 확실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명사 어디 있어? 그리고 단수인 거 어디 있어?
얘도 명사고 얘도 명사지만 이거 솔직히 해석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단수인 거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publication. 넘어가서 12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것 또한 문법 문제고요. 앞과 뒤를 봤는데 앞에 뭐가 나왔어요? 나왔죠. 명사 나와야 돼요. 여기 전치사 떴으니까. 명사 골라주면 되는데 professional, 전문가, 전문가들, 전문성. 얘 셋 다 명사예요. 얘는 부사니까 지워버리고 시작하죠. 자, 그럼 consult라는 건 뭡니까? 상담하다, 자문을 구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consult는요,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의 명사 바로 와야 돼요. consult somebody about something이에요. 그렇죠? 누구에게 무엇에 대한 자문을 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consult는 별표 쳐놓고 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타동사다. 사람 명사 나와야 돼요. 사람 명사 누굽니까? 전문성에게 상담을 해요. 말 안 되겠죠. 그렇죠? 나왔으니까 뭐가 됩니까? 단수 나와야 되겠죠. professional, 전문가. 넘어가서 1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보면 이 문제가 고난이도 문제인데 솔직히 말하자면 그냥 다 털어버리고 해석 안 하고 털어버리고 보면 쉬운 문제예요. 문법 문제니까 뭐 보겠습니까? 앞과 뒤를 보죠. 앞을 보니까 use 나왔죠? use는 사용하다는 타동사입니다. 그럼 타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목적어의 명사가 꼭 나와야 되죠. 안 그러면 문장이 빵꾸가 나잖아. 그렇죠?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자리는 누가 뭐래도 명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 명사 고르면 돼요. 다음 뭐가 됩니까? D가 돼요. 그럼 선생님, 이게 안전이라는 건데, caution, 주의라는 건데, 주의를 어떻게 사용해요? 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언어적인, 여러분들이 좁힐 수 없는 언어적인 차이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차이, 관용적인 표현. 이거는 많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고, 외우셔야 되고, 그냥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렇죠?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건데, 그걸 못 느끼니까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뜻을요. use나 exercise 뒤에 caution 붙이면 조심하다는 뜻이에요. 예시죠? 그래서 use 또는 exercise 뒤에 caution, use caution, exercise caution. 조심해라. 뜻입니다. 오케이. 자, 넘어가서 1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4번 문제 보니까 locate이야, located이야, location이야, location. 이거 문법 문제죠? 앞과 뒤를 봤는데, 야, 이게 뭐야? 전치사죠. 전치사 뒤에 뭐가 떠야 돼요? 전치사 뒤에는 목적어의 명사가 떠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명사를 꾸며주기에 뭐가 나온 겁니까? 형용사절이 나왔죠. 정확히 말하자면 관계 대명사고 얘가 주어의 역할을 해주니까 이 뒤에 주어가 없이 동사부터 뜬 겁니다. 저는 이제 형용사절 할 때 이 부분도 정확하게 배우게 될 거니까 수업 쭉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자리고 얘가 지금 뭐야? 복수동사를 가져온 거니까 이 앞에 있는 명사도 복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로케이션이야, 로케이션스야 이거에 대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고민해 줘야 되는 겁니다. 전치사 뒤에 명사 골라야 되니까. 하지만 단순지 복수인지는 뭐로 결정된 거야? 뒤를 보니까 결정이 된 거예요. 대부분 바로 앞에 있는 단어, 그 앞에 있는 단어, 바로 뒤에 있는 단어, 또는 그 바로 뒤에 있는 단어. 여기 안에서 이 빈 공간의 품사는 결정이 돼요. 품사 문제는 품사 문제인지 구별하는 방법 너무 쉽죠. 1초 만에 구별할 수 있죠. 빈 공간의 앞과 뒤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봤을 때 문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 이건 저랑 갖추는 겁니다. 아셨죠? 자, 넘어가서 우리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amid, 뭐뭐 중에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홀로 존재할 수 없다.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의 명사가 나와야 된다. 근데 increasing은 늘어나고 있는 형용사니까. 그렇죠? 이거 바로 이 자리는 명사가 들어야 됩니다. 컴마 찍혔죠? 지금 여 구역은 개별 구역이라는 뜻입니다. 전치사는 홀로 존재하지 못하니까 명사가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넣어줘야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아닌 것들 지워버릴게요. 명사 아닌 것들. competitor입니까? competition입니까? 얘는 경쟁자예요. 사람 명사는 제가 가산명사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습니다. 사람은 가산명사야. 가산명사는 절대 홀로 가산 단수명사는 홀로 문장 내에서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 지금 가산 단수죠. 앞에 뭐가 없어요? 한정사가 없죠. 그러면 사용할 수 없어요. 다음 뭐가 됩니까? competition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competition이 불가산명사인지 가산명사인지 몰라서도 돼요. 사람 명사에 대한 개념이 있었으면 그리고 앞에 한정사가 없다는 게 보이면 얘는 지워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해석상 보면 경쟁자 한 명 중에라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보니까 뭐가 됩니까? requires 요구한다. 뭘 요구하는 겁니까? care for 형용사죠.
그러니까 타동사 뒤에 명사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얘는 아니란 말이죠. 플래닝이라는 건 뭡니까? ing형 명사일 뿐이에요. 계획 수립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냥 계획이에요. 불가산 명사죠. 그러면 타동사의 목적어 명사 나왔죠. 근데 얘 뭐예요? 별표 쳐놓고 등위 접속사예요. 같은 등급과 위상을 이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바로들 이어주는 거죠. 명사니까 이 자리에도 뭐가 나와야 돼요? 명사가 나와야 돼요. 그럼 명사를 골라주시면 됩니다. 명사를 골라주는데 뭘 골라줘야 될까? 코디네이터, 진행자, 코디네이션, 협력 이런 뜻입니다. 둘 중에 careful한 조화, 협력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careful한 코디네이터가 필요한 건지. 지금 얘 사람 명사죠. 바로 위에서 설명한 거 보는데 이게 보이냐 안 보이냐의 차이예요. 타동사 뒤에 목적으로 명사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 명사는 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산 명사의 특징 뭐야? 클릭하고 들어가면 단수일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어 없어? 한정사 없이는. 한정사 없이는 단수 사용할 수 없어. 이거예요. 앞에 한정사 없잖아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터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석상 집어넣으면 돼요. 요구한다. 아주 careful한 계획 수립과 그리고 careful한 코디네이터가 요구된다. 말 되잖아요. 하지만 코디네이터는 사람 명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산 단수로 나왔기 때문에 한정사 없이는 사용할 수 없다. 답은요? C가 됩니다. 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니까 빈 공간의 앞과 뒤를 보라는 문법 문제고요. 더 한정사, 형용사, 한형, 명사가 무조건 나와야 돼요. 이 자리 명사 골라줘야 되는데 명사로 볼 수 없는 얘들을 지어주면 디스트리뷰터냐 아니면 디스트리뷰션이냐, 그렇죠? 유통이라는 거냐 아니면 유통업자, 유통공급자, 유통공급업체를 말해주는 거냐를 말해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는 둘 다 문법적으로 된다고 봤을 때 해석을 가져야겠죠. 아주 심플한 겁니다. 사람 명사냐 아니면 사물 명사냐는 해석을 조금만 해주면 바로 보이게 되는데, sharing company는요 이다 같다라는 거예요. sharing company가 유통이다 말 안 되죠. 주된 유통업자가 되겠죠. 공급업체가 돼야 되겠죠. 답은요 C가 됩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법 문제죠. 앞과 뒤를 봤는데 뒤를 보니까 투부정사가 떴네. 여러분들 투부정사 떴는데 이 동사의 원래 형태를 보면 돼요. borrow, 빌리다라는 거죠. 뭘 빌려? 목적어 나와야 되죠. presentation equipment. 이렇게 그냥 세트죠. 타동사는 홀로 존재하지 못하고 뒤에 목적어의 명사까지 세트를 이뤄서 한 뭉탱이로 봐야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뒤를 보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동사 나왔습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특징 뭡니까? 동사 앞은 주어 자리에 됩니다. 투부정사 앞에 빈 공간 띄어졌죠. 나왔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나와야 돼? 주어 역할해주는 명사가 들어가 줘야 되고, 그럼 이 투부정사는 뭡니까?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투부정사가 됩니다. 이걸 나중에 저랑 뭐로 배울 거냐? 준동사 시간에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으로 배우게 됩니다. 뭐뭐 하기 위한 명사가 돼요. 그러면 해석적으로 봤을 때 request 요청이죠. presentation 장비를 빌리기 위한 요청은 만들어줘야 돼, 이루어져야 돼 이런 뜻입니다. 요청이라는 예를 써야 되냐 아니면 요청들이를 써줘야 되냐. 나머지 애들은 들어갈 수가 없죠. 왜? 주어 자리에 명사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request라는 예를 가산 명사로 외웠냐 불가산 명사로 외웠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는데, request는요 요청 사항들 가산 명사입니다. 그럼 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D가 나와야 되겠죠. 19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고난이도 문제인데 왜 고난이도 문제냐면 너 단어 외웠니 문제예요. with는 너비예요. 너비. widening은 뭔지 아세요? 확장이라는 뜻이에요. 확장. 근데 ing 붙어버리니까 동명사다 하고 지워버릴 수가 있는데 확장이라는 그냥 ing형 명사가 됩니다. 알면 이제 해석이 되죠. 그렇죠? Yorkshire Road의 너비 3부터 5번째 레인까지 해석이 안 돼요. will take at least 8 months. 8개월이 걸릴 거다. 너비가 8개월이 걸릴 거래요. 여기서부터 이쪽까지는 수식이니까 어떻게 보면 전명이 다 수식이잖아요. 날려버릴게요. 너비가 8개월이 걸린다. 안 되죠. 확장은요. 확장공사라고 하는 이 와이드닝은요. 확장에 대한 행위 자체를 말이죠. 확장은 걸립니다. 8개월이 빨리 되는 거죠. 확장인데 뭐에 대한 확장이야? Yorkshire Road에 대한 확장이에요. 뭐부터? 레인 3개부터 5까지 확장시키는 요 공사는 8개월이 걸려요. 답은요 뭐가 됩니까? D가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니까요 뭐가 됩니까?
make라는 타동사 뒤에 travel이라는 여행이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서 문장이 끝난 거냐? 그건 아니죠. travel 명사까지 하나 더 들어야 돼요. 여기 명사 하나 더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석 자체가 불가능해져요. 잘 보세요. Shanhin Corporation요. request 요청했습니다. 대디아이 저를요. 모든 employee 어디에 employee? attending international conference 국제 이 회의에 참석하려고 하는 employee는요. make travel 여행을 만들어야 돼. 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됩니까? 여행 계획을 짜야 돼. 여행 준비를 해야 돼. 라고 해주는 우리 D를 넣어줘야 된다. 그래서 travel arrangement라는 복합 명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된다. make라는 동사를 그냥 문법적으로 보자고 해서 오형식 동사, 사역 동사로 봐가지고 목적어 뒤에 목적격 보호 자리니까 여기 동사 들어갈 수 있지 않나요? 사역 동사는 여기에 만약에 동사 들어간다면 동사에 원형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됩니다. make travel이죠. travel을 여행을 만들어야 돼. 아니 참석자들이 여행을 만든대요. 근데 이 여행이 어떤 여행이야? arranged. 그렇죠? 예정된 여행을 만들어야 돼. 해석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안 되겠죠. 그렇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지워버리면 되겠다. 답은요. D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명사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빠르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대명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